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열전달 3주차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열전도 방정식을 개념적으로 서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좌표계에 대해서 서술을 했었는데 첫 번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직각좌표계에서는 이렇게 썼죠. X방향의 열유속 K 델 T 델 X, 이게 X방향의 연류속의 변화량, 들어온 연류속 빼기 나간 연류속, 즉 시스템으로 네트로 들어온 볼륨당 열 전달률 더하기 볼륨당 열 발생률 에너지 닷 제너레이션 만큼 볼륨에 축적되는 에너지, 시간에 따라 변화하겠죠. 축적되는 에너지 로우 C 델 T 델 스몰 t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직각좌표계로 표시한 1D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 (3D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추가만 해주면 돼요. Y방향의 전도로, Y방향으로 전도로 들어온, 네트로 들어온 볼륨당 에너지, 또 Z방향 Y, Z방향 델 Z K 라운드 T 라운드 Z, 이렇게 이 Z방향 이렇게. 아니면 이걸 한꺼번에 그냥 벡터를 이용해서 써버리면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레디언트 벡터 여기 K 다이버전스 오브 그레디언트 벡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한꺼번에. 그러면 더 완벽한데 우리 괜히 이거 쓰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주로 1차원으로 생각해서 쭉 서술하고요. 2차원, 3차원으로 되면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건 3D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열 발생률 관련한 예제 문제가 한 문제 나오니까 열 발생률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우선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1차원 열전도 방정식을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예제 2.1 우리 교과서에 32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헤어드라이어가 있어요. 헤어드라이어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이제 히터가, 내부에 히터가 있어서 바람을 불면서 이 히터에서 발생된 열 발생률을 대류 열전달로 이제 휩쓸고 가면서 뜨거운 공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히터는 전기 에너지가 열로 바뀌는 전형적인 열 발생률 현상입니다. 열 발생 현상. 그래서 그때의 열 발생률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히터의 표면, 히터가 이제 이렇게 쭉 폈다고 가정하면 뭐 요런 게 되겠는데, 이 히터의 이 표면에서 결국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여기 내부에서 열이 발생하고 볼륨당, 그러니까 여기 전체 볼륨, 이 전체 볼륨만 곱해주면 이게 토탈 발생하는 열 발생률이 될 텐데, 이게 곧 히터의 그 파워예요. 히터의 파워. 우리는 히터의 파워가 1200와트라고 주어져 있어요. 히터의 파워는 1200와트. 히터의 1200와트의 전기 에너지가 100% 열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게 열 발생률 자체가 되고, 이제 볼륨으로만 나누면 볼륨당 열 발생률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요걸 구하라는데, 이것은 토탈 열 발생률 나누기 토탈 최적. 토탈 열 발생률은 1200와트. 최적은 뭐예요? 요 단면적 곱하기 길이죠. 길이가 L,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곱하기 L. 이렇게 하면은 최적이죠. 실린더처럼 생겼으니까. 그랬을 때 여기 해당하는 값 다 주어져 있어요. D는
1200와트 나누기 이제 미터 3승이 되겠는데 4분의 파이 D는 얼마로 주어져 있죠? 지름이 0.3cm. 일단 센티미터로 합시다. 여기 그러면 센티미터 단위로 갑시다. 센티미터의 3승. 다시 미터 3승으로 고치면 되니까 0.3 0.3cm의 제곱 곱하기 길이는 80cm, 80cm. 그러면 센티미터의 세제곱이 될 텐데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212 와트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이걸 세제곱 미터 제곱으로 바꾸려면 미터 3승으로 바꾸려면 얼마예요? 1미터가 100cm니까 100의 3승, 즉 10의 6승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212 곱하기 10의 6승 와트 퍼 미터 3승으로 표현해도 되고, 너무 큰 값이니까 그냥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계속 가져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이제 와트가 나오는데, 요 세제곱 센티미터 1cm, 1cm, 1cm 볼륨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212와트 정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발생한 열이 이 표면으로 나오죠. 표면으로 나오면서 바람이 휩쓸고 가면서 뜨거운 공기로 열을 전달하는 거니까, 더 관심 있는 것은 이 표면에서 나오는 히트 플럭스가 얼마냐. 서피스, 요 서피스로 나오는 서피스로 나오는 이 표면으로 나오는 열, 그게 공기가 휩쓸고 가면서 대표지는 거니까 요게 또 관심 사항인데, Q 닷 서피스는 이 서피스 에어리어, 서피스 에어리어 나누기 뭐? 요 2 다시 되겠죠? 총량이 표면으로 나오니까 이건 단위가 뭐겠어요? 와트 퍼 미터 제곱 또는 센티미터 제곱. 표면 이것은 와트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제곱이라고 하면, 이걸 계산하라. 그러면 이제 1200 와트를 뭘로 나눠줘요? 표면적이니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 하면 되겠죠. 요 원주의 길이 곱하기 요것 하면 표면적이 되죠. 그래서 파이 D가 2파이R 또는 파이 D가 요 바깥 요 길이가 되고, 거기에다가 L을 곱하면 이제 서피스 에어리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여기 마찬가지로 D와 L을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15.9 와트 퍼 미터 제곱 센티미터가 나와요. 미터로 고쳐주면 10의 4승만 곱해주면 되겠죠. 15.9 곱하기 10의 4승 와트 퍼 미터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열 발생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감을 잡아봤어요. 실제 수치를 대입해서. 전기 히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감아져 있는 그 히터선을 쭉 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하나의 이제 원통 잡표계 같은 문제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원통 잡표계 문제로 이 R 방향의 이 온도 분포 같은 것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리고 금방 구한 것처럼 열 발생률도 지금 이 와트 가지고 계산할 수 있고, 또 표면적으로 알면 표면에서 나오는 열 유속도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열전도 방정식을 나중에 적용해 보면 이 내부의 온도 분포도 구할 수 있어요. 이 센터는 좀 온도가 높을 거고, 이걸 온도라고 하면 이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겠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들 각자 노트에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아까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이제 직각좌표계에서 원 디멘셔널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을 엄밀하게 유도해 보는 걸 한번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통 좌표계와 구좌표계도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노트에 정리는 따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유도해 보는데, 우리 교과서 33페이지 나와 있어요. 페이지 33에 이거 유도하기.
유도는 한번 해보고 다음에는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바로 써내려가면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주사위처럼 정육면체에 또는 직육면체에 미소 최적 어떤 볼륨을 정하고 이 볼륨에서 지금 우리는 X방향의 온도 분포만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고 요게 X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총 두께를 L로 잡았어요. L로 잡았고 요 단면적은 A, 요 단면적은 A로 잡았고 자 그랬을 때 이런 상황에 지금 Y방향, Z방향은 온도가 다 같다고 치고 X방향만 온도 분포가 있어서 그쪽 방향으로만 열이 흘러간다. 이쪽 방향으로만 지금 전도된다. Q닷 라고 생각하는 상황. 원디멘셔널. 이걸 이제 확장하면 2D, 3D까지 물론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기 길어지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해 봐요. 그랬을 때 지배방정식 이 볼륨 내에 온도를 지배하는 지배방정식을 유도하시오 하면 답은 이건데 유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가 미소 볼륨을 해요. 이 전체 볼륨으로 하는 것보다 dx만큼만 여기 x 여기서 여기까지 x라고 그러면 그다음에 요 dx 또는 델타 x 처음에는 이제 유한한 값으로 해서 델타 x만큼 미소 볼륨을 선택을 해서 임의의 x 위치 여기가 이제 x라고 하고 여기는 x 플러스 델타 x만큼 요 두 위치를 지정을 하고 임의의 값 그랬을 때에 해당하는 볼륨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이런 슬라이스 같은 거죠. 이런 슬라이스 샌드위치의 한 조각 같은 거 샌드위치 넓은 샌드위치인데 이거를 미소 볼륨을 탁 잘라냈다. 얇은 샌드위치. 이 얇은 샌드위치라는 그 미소 볼륨은 그냥 델타로 우선 써봅시다. 유한한 미소 볼륨은 요 면적은 그대로고 여기서 미소 간격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미소 볼륨, 미소 최적. 요 최적에 대해서 뭘 적용해요? 에너지 보존 또는 에너지 균형. 우리는 지금 열만 다루니까 열 균형.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시스템은 아니죠. 열만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에너지 균형 또는 열 균형 또는 열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을 해보면 자 생각할 수 있는 게 전도로 들어오는 열이 있을 거예요. Q 닷 X 지점에서 그 다음에 여기 전도로 나가는 열이 있을 거예요. Q 닷 X 더하기 델타 X 지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전도로 들어온 열 빼기 나간 열 X 더하기 델타 X 지점 요게 이제 순수하게 전도로 네트로 순수하게 들어온 전도 열 에너지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부에서 열 발생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서 열 발생을 일단 이것도 E닷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총 에너지 이거 지금 총 에너지로 우선 표현해 봤으니까 이것은 E닷 제너레이션에다가 볼륨 전체 볼륨 D 볼륨을 델타 볼륨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총량이 되겠죠. 우리 교과서에 이걸 그냥 라지 E닷으로 썼죠. 이 두 가지 전도로 네트로 들어온 열 에너지 내부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 한 만큼 그 슬라이스 최적의 온도가 올라가죠. 열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축적이 되는 거 시간에 따라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의 변화가 발생한다. 그 엘리먼트의 그 슬라이스의 엘리먼트 그 요소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게 바로 이 식인데 저거 체적으로만 나누면 바로 이렇게 가는데 좀 엄밀하게 따져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델타 V가 A 델타 X니까 여기 델타 V가 A 델타 X니까 전체식을 델타 V로 나눠봐요. 볼륨당으로 표현하려고 그래. 볼륨당으로 A 델타 X로 다 나눠봐. 그러면은
A 델타 X로 나눠봐요. 그리고 얘는 그냥 델타 Q 닷으로 써도 되겠죠? 델타 Q 닷으로 Q 닷 빼기 Q 닷 X 지점과 델타 X니까 이걸 통으로 그냥 델타 Q 닷으로 씁시다. 그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를 델타 V로 나눴어. 이게 델타 V. 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E 닷 제너레이션만 남고, 세 번째 식은 델타 E 엘리먼트 나누기 델타 T 나누기 A 델타 X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생각해 봐요. 이 첫 번째 항, 1번 항.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첫 번째 항은 A 델타 X, 요걸 1항이라고 그러면 1항은 A 델타 X분의 1의 Q, 델타 Q 닷. 델타 Q. 델타 Q는 뭐예요? 근데 델타 Q는 델타의 Q. 델타의 Q인데 Q는 프리의 전도 법칙 뭐죠? KA의 델타 T 델타 X. 요게 Q 닷이니까 Q 닷의 델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면 A 델타 X가 어떻게 됩니까? A 델타 X가 A가 이제 없어지죠. A가 이렇게 없어지고 요걸 미소 볼륨으로 바꿔주면 델타 X분의 1이 델 X분의 요게 델이 되고 이게 델이 되고 그다음에 K 델 T 델 X가 되죠. 요걸 리미트 해가지고 델타 X를 0에 가깝게 하면 이제 이 델로 바뀌죠. 또는 D로 바뀌는데 편미분이니까 델로 썼어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항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항이. 이해됐죠?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이미 나왔죠. 두 번째 항은 그냥 볼륨으로 나누니까 두 번째 항은 바로 나왔고 여기 식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뭐예요? 요거. 어디 있어? 세 번째 항 요거. 세 번째 항. 여기 축적되는 에너지는 뭡니까? 축적되는 에너지 나누기 볼륨인데 요 세 번째 항 여기다 써볼게요. 세 번째 항 델타 에너지 엘리먼트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엘리먼트 나누기 시간 그 다음에 나누기 볼륨 그죠? 나누기 볼륨인데 이거 델 V인데 이게 A 델타 X죠. 이렇게. 근데 이 저장되는 에너지는 뭐죠? 온도로 표현하는 저장되는 에너지는 M 곱하기 델타고 MCP 델타 T죠. MCP 델타 T. MC 델은 요 뒤에 들어가니까 MC 델타 T죠. 얘는 MC 델타 T. 그쵸? 네, MC 델타 T 나누기 시간 곱하기 여기 A 델타 X. 근데 A 델타 X 다시 그냥 델타 볼륨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겠어요. 애초부터 여기 그냥 볼륨으로 나눈 거 이렇게. 물론 질량도 그러면 델타를 써야 되겠네. 델타. 자, 미소 볼륨. 그 다음에 온도차. 그 다음에 이렇게. 근데 여기 볼륨분의 질량이 있죠? 볼륨분의 질량 한꺼번에 쓰면 뭐예요? 로죠. 밀도. 요거. 밀도. 뭐 델타 로로 쓰거나 아니면 그냥 로로 쓰거나 델타 로. 근데 밀도 일정하다고 하고 그냥 로 써주고 로 C 이제 리미트를 씌우면 델 T 델 T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3번식이 나왔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으니까 교과서에 있는 거를 참고로 해서 노트 정리를 쭉 하세요. 저는 이제 판서 위주로 하고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것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좀 더 세밀한 거 또 문제들은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뒤에 나오는 이제 연습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직각좌표계의 1D 히트 컨덕션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봤습니다. 미소 볼륨에 대해서 열 전도로 순수하게 들어가는, 즉 들어간 거 나간 거 차이로 전도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미소 볼륨 내에 열이 발생하고 그걸 합한 만큼 그 미소 볼륨 내에 온도가 올라간다, 에너지가 축적된다 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한 겁니다. 또는 열 에너지 균형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직각좌표계로 표현한 열전도 방정식을 이해하셨을 거고,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만약에 K가 일정하면 식이 좀 더 단순해지겠죠. K가 앞으로 빠져나와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K 이제 두 번 미분, T에 대한 두 번 미분 형태로 써주고, 그 다음에 E 닷 generation는 rho C del T 전체를 K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K로 나누면 요거 없어지고 K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나누면 좌변은 그냥 라플라시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E 닷 generation 나누기 K가 되고, 이게 뭐죠? 이걸 로시 K가 뭐예요? 저걸 한 물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K분의 로시 P, K 나누기 로시 P, 이걸 뭘로 정의했어요? 이거 뭘로 정의했었어요? 서멀 디피시비티로 정의했죠. 열 확산율 지난 시간에 했을 거예요. 열 확산율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열 확산율의 정의는 열 전도도 나누기 열 저장 능력, 열 용량 또는 열 저장 능력. 즉 어떤 고체가 있다고 하면 이 고체가 온도 차이에서 열 전도되는 능력분의 나누기 지가 가지고 있을 열 저장 능력이 작으면서 열 전도가 잘 되면 열을 주위로 확산을 많이 하는 거고, 열 용량이 확산이 잘 되더라도, 즉 열 전도가 크더라도 자기가 간직한 용량이 상대적으로 크면은 열 확산은 적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 확산율, 이 확산율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열 확산율이 있고요. 열 확산율. 이건 우리가 알파로 쓰고, 알파의 정의는 뭡니까? K 나누기 로 CP. 그래서 단위는 미터 제곱 퍼 세크. 초당 표면적 개념으로 표면적이 이렇게 표면적을 따라서 여기에 온도가 아주 높은 온도가 있으면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그 온도의 영향력이 점점 넓혀지죠. 시간에 따라서 초당 표면으로 열이 쫙 확산되어 가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열만 확산되는 것이 아니고 운동량도 확산됩니다. 운동량. 우리 유체에서 속도가 다를 때 그 이웃하는 유체 입자가 서로 부딪히면서 가지고 있는 그 운동 에너지, 운동량을
운동량이 MV죠. MV. 예, 운동량이 확산된다. 운동량 확산과 관련된 유체의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점성이었어요. 점성계수.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것이 동점성계수였는데 기억하세요? 동점성계수. 키네매틱 비스코시티. 동점성계수는 그냥 점성계수 또는 몰레큘러 디피시비티, 분자 점성계수를 밀도로 나눈 건데 이것도 해보면 단위가 미터 제곱 퍼 세크예요. 이것도 초당 그 점성의 영향이 이렇게 전파될 텐데 점성의 영향이 초당 몇 표면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느냐 하는 게 돼요. 운동량도 확산된다. 열도 확산되고 운동량도 확산되고 그다음 세 번째 냄새도 확산돼요. 냄새. 여기 방 안에 여기에 향수가 있으면 향수가 공간으로 쫙 시간에 따라서 퍼져가죠. 그 향수의 그 입자 물질의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전파되죠. 그걸 이제 물질 확산율이라고 부르죠. mass diffusivity, 물질 확산. thermal diffusivity, momentum diffusivity 또는 kinematic viscosity. 물질 확산, mass diffusivity. 우리 보통 D라고 해요. D라고 써요. 이것도 단위가 미터 3승 per sec가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다 개념으로는 똑같아요. 열이라고 하는 것은 온도차가 있으면 전달되고 특별히 확산율 같으면 시간에 따라서 그 전도로 확산되는 그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시분의 K가 알파니까 이건 알파분의 1 델 T 델 스몰 t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여기에 또 계속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K가 일정하면 이렇게 써볼 수 있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가정을 해봐요. 뭘 가정해 볼까?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정상 상태를 추가로 가정하면 정상 상태를 가정하면 우항이 제로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정상 상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 발생률도 제로다. 가장 심플한 거. 이것도 제로다. 추가적으로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D만 남겠네. D만. 여기서 이미 시간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D로 되겠고 첫 번째 항만 남죠. 그러면 D제곱 T dx의 제곱은 0 이렇게. 그래서 general 1D equation에서 가정하기에 따라서 점점 식들이 이렇게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평면 벽의 정상 상태 이거 열 발생이 없을 때 지배방정식은 이 식이 됩니다. 이 식. 그래서 이거 풀면은 두 번 적분하면 되죠. 한 번 적분하면 dt dx는 constant. 또 한 번 적분하면 t는 c1t 더하기 c2 이렇게 선형 방정식이 나오죠. 두 번 미분하면 되니까 저거 tx는 ax 더하기 b 형태로 요 x 방향으로 선형으로 나와요. 이렇게 이런 분포가. 그래서 t1이고 t2면 요 t1, t2를 x가 0일 때 t1, x가 L일 때 T2 이렇게 대입하면 A와 B가 결정이 돼서 온도 분포를 쭉 구해 나갈 수 있어요. 뒤에 이제 예제나 연습 문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 또는 컨트롤 발륨을 주고 그 상황을 얘기를 해요. 정상 상태이고 이 제너레이션이 없다. 그러면 지배 방정식을 쓰시오. 그러면 이 식을 쓰는 거고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T1은 얼마? T2는 몇 도? T1은 30도, T2는 20도다. 그리고 요 K는 유리이다. 그래서 K 유리에 뭐 0.76을 넣어라. 그러면 온도 분포가 구해지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뒤에 연습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우선 개념적으로 잘 이해하신 후에 예제 문제 풀어보시고 또 연습 문제, 해당하는 연습 문제를 찾아서 좀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2강은 이걸로 정리를 할 텐데 1차원 열연도 방정식을 유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유도한 최종식을 다시 한번 고찰했고 몇 가지 가정을 하면 그거에 이제 간략화된 형태의 식들이 나오고 그걸 실제 주어진 문제에 적용하면 결국 미분 방정식을 푸는 문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3강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